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교계에서는 특별새벽기도회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 주를 경건하게 보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들이 전개됐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기까지의 행적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에 마련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 평소보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합니다. 이와 함께 한 끼 금식과 미디어 금식 등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 은혜기 때문에 더 마음과 몸과 마음을 힘쓰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겠습니다. 금식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고요. 세상에 주는 어떤 예능이라든지 지하철에 오고 갈 때 이제 원래 핸드폰을 많이 했었는데 성경 읽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고난 묵상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은 고난주간을 맞아 자신을 성찰하고 이웃을 섬기며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좋을 때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넘쳐. 말로 하는 감사야. 그까짓 거 하루 100번이라도 돼야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늘 감사. 눈물이 줄줄 나오고.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십자가와 헌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김인환 목사는 값진 향료를 예수님의 머리 위로 부었던 마리아와 같이 진정한 구원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경건하게 지내려고 하고 아이들 학교에서 집중하면서 수업할 수 있고 저도 하루 좀 다른 때랑은 좀 다른 생활을 하고 싶어요. 한편 지구촌 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이 따로 드리는 고난주간 예배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초등부의 경우 어린이 교육 사역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만화와 스토리텔링, 퀴즈 등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와 장기기증 서양 예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메시지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남북한 관계가 악화일로를 거듭하면서 한반도 경색 국면이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해 장기간의 대북 제재보다 이제는 상호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4월 초 방한했던 WCC 세계교회협의회 울라프 픽스애트베이트 총무는 출국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가 취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일체의 강제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140개국 345개 교단이 WCC 제10차 부산총회에서 결의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북 강제 제재 반대에 대해 울라프 총무는 경제 제재와 같은 정치적 방법이 대다수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그간의 결과로 볼 때 실효성에 있어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교회가 처음 만났던 1984년 도잔소 회의를 주선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꾸준히 관여해온 국제문제위원회의 프로브 국장 역시 북한이 상호 호혜에 기반을 둔 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강제제재 회의론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I think we as a World Council of Churches in many cases have been very skeptical to use this kind of means to have any wished
effect in terms of political or security measures. And we are critical, as you also hear in this statement, again about the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ink that we have to come into another way of working together to find solutions. And that is a long-term process, and it requires patient commitment rather than the application of coercive measures that ultimately end up injuring the most vulnerable and the innocent.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자행할 때 이미 여러 차례 금융, 경제 분야 등의 대북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11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경협을 사실상 중단했던 524 조치 기조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를 거듭하면서 한반도 긴장 국면은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신뢰 프로세스도 예를 들어서 상대인 북한이 변해야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이명박 정부를 되풀이하게 되거든요. 무엇보다 김정은으로 권력을 세습한 북한 당국은 더욱 강경한 태도를 일관하며 권력 유지와 무기 개발을 위한 행보를 거듭하면서 주민 생존권은 더욱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같이 꽉 막힌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 차원의 교류가 재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중단되어 온 민간 교류가 재개된다면 남북 당국이 대화 테이블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서독교회의 조건 없는 기도와 지원이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고 독일 통일을 이뤄내는 계기가 됐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면 이념과 정치를 떠나서 인도주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투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일은 정치적인 일로 하시고 인도주의적인 일은 정부보다는 기독교 NGO 같은 데 맡겨주시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통일부가 쌓여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민간 교류 신청을 적극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적극적 태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최근 부산 사직동교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총회 임원회가 상정한 한기총 탈퇴권을 받고 이를 확정 결의했습니다. 고신총회는 지난해 열린 임원회에서 한기총의 운영이 적법하지 않고 한기총의 이단에 대한 신학적 대응이 문제가 있으므로 한기총을 탈퇴하기로 가결한 바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고신총회 사무총장 구자우 목사는 그간 한기총의 개혁과 변화를 기대하며 탈퇴를 유보해왔지만 무분별한 이단 해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탈퇴를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신총회장 주준태 목사는 탈퇴를 확정했지만 한국교회연합 가입 여부 등 교단의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예장고신총회는 지난 2년간 한기총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행정 보류 상태를 유지해온 바 있습니다. 2달 전 발생한 한국인 관광버스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무장 세력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가 최근 이집트 테러 단체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이집트 법원은 현지 변호사 아흐메드 솔리만이 동북부 시나이 반도를 근거지로 삼고 있는 무장단체의 활동을 전면으로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내자 긴급 현안에 대한 재판을 열고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9일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를 외국 테러 단체로 공식 지정한 바 있습니다. 성지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이 무장단체는 지난 2월 16일 시나이 반도 타바 국경 인근에서 발생한 한국인 자살폭탄 테러의 배후라고 주장한 단체입니다. 당시 폭탄 테러로 한국인 3명이 숨지고 이집트인 1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한편 이집트 정부군은 최근 시나이 반도 북부에서 군사작전을 전개해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의 지도자 누루 함딘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 첩자 혐의로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김정욱 씨가 북한 매체에 다시 등장해 자신이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활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남 선정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김 씨와 평양방송 기자의 인터뷰를 15일 재차 공개했습니다. 김 씨가 북한 매체에 등장한 것은 지난 2월 말 북한이 김 씨의 공개 기자회견을 연 지 50일 만입니다. 김 씨는 이번 인터뷰에서도 국정원의 사주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국정원이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황당한 행태라고 밝히며 국정원이 선교사들을 협조자로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에 잇따른 국정원 배후설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김 씨에 대한 석방 송환 요구를 해왔음에도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국제사회와 협조해 김 씨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이 종교적 다양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구 퓨 리서치가 최근 각 나라의 종교적 다양성 지수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종교적 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높음의 결과를 얻은 12개 나라 중 6개 나라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5개 나라는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 국가들이었고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종교적 다양성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미국 인구의 78%가 기독교인이며 16%는 종교와 관련이 없는 인구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종교 연구 분야 책임자 알렌 쿠퍼맨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미국이 수세기에 걸쳐 변화해왔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다수가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구의 대부분이 무슬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란은 종교적 다양성이 낮은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한중 기독교 교류회가 언론사 대표 등 자문위원들을 초청한 설명회에서 오는 6월 예정된 한중 기독교 교류회 세미나의 성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중 기독교 교류회 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는 이번 세미나가 종국 종교국 측에서 기독교적 교류를 요청해 시작된 것이라며 한중 기독교 교류회 설립으로 소통 창구를 단일화해 중국 선교를 위한 각 교단과 단체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목사는 오는 16일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종교국과의 회담을 통해 세미나 준비와 한중 기독교 교류회 설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5번째로 열리는 한중 기독교 교류회 세미나는 6월 14일부터 6일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중국 기독교 3자 애국 운동위원회와 기독교 협의회 임원, 중국 신학교 총장 등 34명의 중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넷째 날에는 박종순 충신교회 원로 목사를 중심으로 한 한중 기독교 정황교류회가 창립식을 갖고 양국의 기독교적 성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성공회 대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에는 개교 100주년 기념 감사 성찬회를 열며 29일에는 공공성과 실천적 아카데미즘을 주제로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30일에는 감사 예배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등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청아람 아카데미가 오는 25일 신촌 창천교회에서 제5회 청년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컨퍼런스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고민하고 구현해야 할 공적 신앙의 맥락을 짚어보고 청년사역의 적용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이패밀리 가족동작치료센터와 다비다 선교회가 다음 달 3일 싱글맘을 위한 가족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센터의 김양숙 원장은 캠프에 대해 싱글맘들의 신체 움직임 심리 치료를 통해 가족의 친밀감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라고 소개했습니다. 하트하트 재단이 지난 12일 시각장애인 아동들을 위한 도서관을 청주 맹학교에 건립했습니다. 전국 맹학교 내 도서관 환경을 재구축하고 있는 하트하트 재단은 그 첫 번째로 청주 맹학교 도서관을 선정해 도서관의 책걸상과 서가를 개보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고온 현상은 하루 더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안개가 심해서 시야가 답답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요. 출퇴근길에는 반드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춘천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기온도 평년 이맘때 수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